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이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 이미 이제 확실하게 파악이 되었고 본인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대위 개편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윤석열 후보가 안 한다면은 그게 정치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문제를 윤석열 후보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참다가 어제 드디어 폭발을 한 셈인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오늘 이틀째 이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아주 깔아뭉개고 일종의 쿠데타를 했습니다. 자기가 멋대로 선대위 개편 발표를 하고 의총에 나와가지고는 앞으로 윤석열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상황을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꼭 참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측에 책임 있는 사람 전원 다 사표 내라 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김종인은 빠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되었다. 이 과정에 서로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고 해서 한때 김종인도 총사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김종인이 나는 아니다 하면서 다시 번복이 되었는데 일단 이 소송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포함한 전원교체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제 김종인은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 선대위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곧 결단을 내려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아주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이 동아일보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6개 본부장보다는 윗선 즉 이름과 책임이 더 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전날 이 같은 선대위 쇄신 방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는데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가는 말만 들어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정작 후보 주변에서는 내부 일이다가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 내가 실명을 밝히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윤석열 후보의 말을 전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바로 오늘 한국 정치판에서 이 정치 기자들이 이준석과 김종인 후견 세력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괴롭혀왔던 그 실상의 한 단면입니다. 한편 김종인도 이제는 선대위 배제설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자신을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인 선대위 배제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윤 후보의 의중을 전해드렸겠는데 거기에 목리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직은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안 한 모양이니까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나보다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보가 이런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된다. 어제보다는 상당히 자신감이 좀 떨어진 이야기네요. 어제는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부하 취급하면서 이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써주는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당선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낙선한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운 거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김종인을 다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정권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와 계속 소통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김종인은 내가 아는 것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무 알맹이가 없는데 요걸 또 기자들이 살을 붙입니다. 기자들이 무슨 연고로 김종인을 킹메이커라고 거짓말을 해왔는지. 김종인은 다 아시겠지만은 5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선거를 지휘를 합니까? 이준석은 3번 나와서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오늘 결론이 안 나오겠나라는 질문을 하니까 모른다. 후보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와 연동되어서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이준석을 몰아내긴 몰아내야 되는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헌에 적힌 이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뭐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는 방법이 있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위도 개혁해야 되고 선대위를 뒷받침하는 국민의힘도 바꿔야 합니다. 선대위를 김종인에게 맡기고 이런 국민의힘을 이준석에게 맡긴다면은 두 사람이 서로 짜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윤석열 낙선운동에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세계 정당 사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느냐. 세계 정당 사상에 정당 정치 사상 당대표가 그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는 비판다운 비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건 정신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늦었지만은 그러나 또 정치판에는 늦은 게 없다고 합니다. 정치판에는 마지막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은 이분이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